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이야기하는 53번째 주제는 엘리게이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엘리게이터는 파충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 카이만, 가비알 등을 포함하는 악어과의 일원입니다. 이 멋진 변온동물은 보통 1.8m에서 3.4m 정도 자라며 주로 내륙의 습지 지역에서 사는 걸 좋아하죠. 한때 멸종위기에 처했던 이 친구들은 지금은 개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미국의 플로리다나 루이지애나와 같은 습지 지역은 물론이고 만리장성 근처 여러 대륙의 호수, 심지어는 몇몇 골프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번성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대부분 육식을 하는 이 파충류는 강력한 힘, 뛰어난 속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흉포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죠.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놀라운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야의 반딧불처럼 빛나는 눈에서부터 놀랍도록 시끄러운 목소리까지 대자연의 엘리게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봐요. 엘리게이터는 다른 악어과에 속하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공룡시대 이후로 진화의 과정을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개체수가 많은 미국 엘리게이터는 약 8,400만 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들의 조상은 약 2억 년 전에 진화를 시작했죠. 대략 1억 1,600만 년 동안 쉼없이 진화를 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친구들입니다. 엘리게이터보다 더 오래전에 진화한 아이들은 거북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거북보다 엘리게이터가 공룡과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크로커다일과는 달리 엘리게이터는 소금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맹그로브 늪과 같은 염수 지역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악어를 본다면 그건 엘리게이터가 아니라 크로커다일이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현재까지 포획된 가장 큰 엘리게이터는 길이 4.8m에 무게 459kg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 엘라베마 주강의 지류에 위치한 밀크릭이란 곳에서 잡혔는데 그 동네에는 저것보다 더 큰 엘리게이터들이 종종 관찰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획되어 시설에 살고 있는 크로커다일 중에 가장 큰 친구는 5.2m의 길이를 기록한 호주의 악어인 캐시우스라는 아이입니다. 둥지의 온도가 따뜻하면 수컷 엘리게이터가 태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앙컷이 태어납니다. 어미 엘리게이터들은 흙더미에 알을 낳는데 부화할 때 새끼들은 주둥이 위에 있는 에그티스를 사용하여 알 껍질을 찢고 세상에 나옵니다. 엘리게이터는 지구력이 아니라 순간 스피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최고 시속 56km 넘게 달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단거리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엘리게이터는 물속에서도 시속 48km의 속도로 돌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게이터의 눈은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신체의 모든 부분을 물에 잠기게 하고도 눈만 물 밖으로 내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냥감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덮칠 수 있죠. 그리고 엘리게이터는 고양이처럼 야간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구 뒤쪽에서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엘리게이터에게 손전등을 비춘다면 이 친구들의 눈은 빨간색으로 빛날 거예요. 또한 얘네들의 크기는 눈 사이의 거리로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한데 눈 사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길다 싶으면 큰 덩치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게이터는 강력한 포식자이며 육식동물이지만 과일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기를 더 좋아하겠죠? 어린 친구들은 벌레, 양서류, 작은 물고기들을 주로 먹고 성체는 커다란 물고기, 뱀, 거북이, 새, 포유류 등 닥치는 대로 섭취합니다. 모든 엘리게이터는 민물에 살아요. 그들은 보통 물살이 느린 강, 냇물, 습지, 그리고 호수를 선호하죠. 미국 엘리게이터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미국 남동부의 유속이 느린 강에서 생활하고 가까운 친척인 중국 악어는 거의 모두 양쯔강의 하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게이터의 입안에는 보통 75개 정도의 이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러지거나 닳아버리면 새 이빨로 교체를 하죠. 이렇게 이 친구들은 평생 동안 약 3,000개의 이빨을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엘리게이터의 무는 힘은 동물계 최상위권인데 언제나 날카로운 새 이빨로 예쁘게 단장하고 깨물면 사냥감 입장에서는 확실히 더 아플 거예요. 약 2년 동안 어미 엘리게이터는 새끼들이 안전하고 먹이는 잘 먹는지 확인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새끼들은 1년에 약 30cm씩 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어미 곁을 떠나갈 때 즈음이면 적당한 크기의 포식자가 되어 있답니다. 엘리게이터는 겨울잠을 자지는 않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일종의 비활동 상태를 겪습니다. 비활동 상태에 접어들기 전에 그들은 진흙 더미에 악어 구멍을 파는데 긴 것은 길이가 20m에 이르기도 합니다. 악어 구멍은 추울 때에만 이 친구들을 보호하는 건 아니고 너무 더워서 이들이 불편할 때도 은신처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게이터는 수컷과 암컷 모두 짝짓기를 할 때 무척 큰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세상 모든 파충류가 낼 수 있는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입니다. 또한 수컷들은 암컷을 유혹하거나 잠재적인 천적을 위협할 때 으르렁거리는데 이 소리 역시 만만치 않게 큽니다. 과학자들은 꽤 많은 수의 새끼 엘리게이터들이 성숙하기 전에 죽거나 사라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천적이나 조난, 사고 등 여러 사망 원인이 있지만 죽은 새끼 엘리게이터들 중 약 7% 정도의 새끼 악어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먹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한 연구에서 야생 엘리게이터의 혈액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효과 역시 엄청나서 HIV-1,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등에 대항하여 반응하죠. 혈액의 이러한 특성은 엘리게이터들이 부상 후의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악어과를 구성하고 있는 새 친구들 중 한 종인 엘리게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그냥 단순히 힘만 센 악어가 아닌 세심하고 머리도 좋은 친구랍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럼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